자, 순환을 담당하는 것을 우리가 순환계라고 하는데, 이 순환계에 들어가는 것은 심장, 혈액, 이 심장을 통해 가지고 혈액이 나가고, 이 혈액이 나가는 통로를 혈관, 이 세 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순환계.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것. 누가 혈액이 계속 돌고 돈다. 혈액이 계속 돌고 돈다. 이 혈액을 계속 돌고 돌게끔 처음으로 펌프 역할을 해주는 게 심장이고, 그 심장을 통해서 혈액이 나가고 그 나가는 통로가 혈관이다. 그래서 먼저 누구부터 공부해보냐면 심장의 기능이 뭐니? 어떻게 하는 거?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으로 온몸에다가 누구를 경고해준다? 혈액을 계속 순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축과 이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심장 박동이라고 합니다. 쿵쾅 하는 게 심장 박동이다. 이완과 수축을 계속 반복을 한다. 그러면 심장의 심장 구조는 전부 다 엄청나게 많은 큰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이 되어 있고, 뭐로 됐다? 방이 두 개인 이심방과 거실이 두 개인 이심실로 이루어져 있다. 이심방, 이심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심장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요 심장 그림만 여러분들 완벽하게 그릴 수만 있다면은 딴 거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요 심장만 무조건 그릴 수 있어야 돼. 너희들이 특히 빨간색과 파란색 볼펜을 가지고, 빨간색 볼펜하고 파란색 볼펜을 가지고 심장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측에 보이는 선생님이 상대편 심장을 본다고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좌측이 되고 이쪽이 우측이 되고, 그래서 좌측은 무조건 빨간색, 우측은 파란색 하기 쉽죠. 쟤들 또 줘야지. 너희도 먹으면서 잠깨라고 주는 거야. 딱딱하나? 어쨌든 따가지고 먹으면서 또 가자. 자, 우 나눠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래서 무조건 방, 실, 방, 실 이렇게 적어도. 우측의 심장, 우심남, 우측의 심장, 우심실, 좌측의 심장, 좌심암, 좌측의 심장, 좌심실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만 그릴 수 있고, 빨간색과 파란색 꼭 그려야 돼요. 색깔 구별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좌심방, 좌심실. 그리고 이제 혈관이 나가는데 좌심실부터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해가지고 온몸으로 나가요. 온몸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온몸에서 다시 오심방으로 이렇게 혈관이 들어와요.
그래서 나가는 곳은 혈액이 나가는 곳은 무조건 어디랑 연결돼 있을까? 심이다. 심장에 무조건 심실에서 나간다. 선생님 심실을 뭐로 기억하면 더 편하다고 했니? 우리 집에 있는 거. 거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실, 심실, 거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거실로 나간다는 표현 쓰지 거실로 들어간다는 표현 안 쓰죠? 나 거실로 들어갈래 이런 표현 안 쓰잖아. 거실로 무조건 나간다는 표현 쓰잖아. 그치? 그래서 거실을 생각하면 선생님 말 안 해도 거실로는 나간다는 표현 쓰지 거실로 들어간다는 표현 안 쓴다. 그럼 거실로 나간다. 거실로 나간다. 심실은 무조건 나가는 곳이다. 무조건 나가는 곳이야. 심실은 나간다. 그래서 나가는 것은 전부 다 누구의 혈관과 연결되어 있다. 동맥과 연결. 그 다음에 혈액이 혈액이 들어간다. 거실로 들어간다 표현 안 쓰고 어떻게? 엄마 나 이제 방으로 들어갈게. 방으로 들어간다는 표현 쓴다. 방으로.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는 것은 방이다. 우리 내 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얘 방은 무조건 심방은 누구랑 연결됐다? 정맥과 연결됐다. 요것만 파가면 끝난다. 요것만 다 파가면 돼. 그러면 요게 여기 이제 어디? 온몸이라고 치고 온몸. 그러면 심실에서 나가는 것은 무조건 선생님이 동맥이라고 해요. 동맥.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뭐다? 정맥. 이렇게 써놓은 거. 그 선생님이 이제 좌측만 들어가고 했잖아요. 그럼 우측도 우심실도 선생님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심실도 나가야 돼. 우심실도 나가야 돼. 어디로? 우심실도 나가야 돼. 어디로 나가냐? 폐로 나가야 돼. 폐로 나가요. 폐로 나가가지고 어디로 들어온다? 좌심방으로 들어온다. 좌심방으로 들어온다. 무조건 방으로 들어가는 거. 방으로 들어가니까 실에서 나가가지고 방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나가는 심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뭐라고 그랬니? 동맥이라고 했다. 그쵸? 얘도 동맥. 심장으로 들어오는 건 무조건 정맥.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얘는 폐로 나갔다가 폐에서 들어온 거니까 앞에다가 다 뭐 붙여주냐? 폐자를 붙여줍니다. 얘는 폐정맥. 얘는 폐로 나가다가 폐동맥. 얘는 온몸으로 나가니까 엄청나게 혈관이 커. 그래서 크다 해가지고 뭐. 오케이. 조금만 기다려 선생님 하러 갈게. 얘는 대동맥. 얘는 대정맥이라고 한다. 그럼 요것만 이제 그릴 수 있으면 여러분 끝나는 거야. 요것만 그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 모든 시험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어. 요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곳은 무조건 심실이고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방이구나. 동맥과 연결되어 있고 정맥과 연결되어 있구나. 요것만 파악해주면 돼. 요거는 여러분들 꼭 그려보세요. 알겠죠? 집에 가가지고 빨간색 볼펜, 파란색 볼펜 들고 가가지고 그리고 그릴 때 무조건 좌측에 해당되는 건 전부 다 무슨 색으로 그린다? 빨간색으로 그리고 우측으로 관련된 건 전부 다 뭐 파란색으로 그린다.
그리고 학교 시험 문제도 나오면 거기 시험 문제고 신장 그림 나오면은 빨간색, 파란색 보편으로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그려놓고 시험 문제를 푼다. 이해됐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 다음에 여기 중간중간에다가 뭐가 있냐면 심실에서 이제 혈액이 어떻게 되냐면 혈액의 이동 순서를 보면은 심실에서 첫 번째로 수축에서 쭉 나가. 혈액이 쭉 나가가지고 대동맥을 통해가지고 온몸을 통해가지고 대동맥을 통해가지고 우심방으로 들어와. 그럼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다시 우심실로 갔다가 우심실에서 다시 폐동맥으로 갔다가 폐로 갔다가 폐정맥으로 다시 들어와. 이 폐정맥에서 다시 자심방으로 가가지고 자심실로 나가. 이렇게 됐는데 자세히 보면은 자심실에서 혈액이 쭉 가야 되는데 여기서 거꾸로 혈액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거 판막이 있고 자심방에서 자심실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도 또 판막이 있고 여기도 판막이 있고 여기도 판막이 있고 그래서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판막이다. 그래서 혈액 역류를 방지하는 것이 판막이다. 판막은 혈액이 나가야 되는 곳에서 항상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심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심실과 혈관 심실과 심박 이 사이에 판막이 있어. 이게 한 개, 여기도 한 개. 좌우니까 한 개씩 한 개씩 해서 판막은 총 몇 개 있다? 4개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는 어떤 게 푸냐면 제일 좋냐면은 뭐만 심실이 기준이다. 심실을 기준으로 해서 심실과 대동맥, 심실과 대정맥, 심실과 심박 이건 전부 다 맞는 말인데 판막이 없는 곳은 하면 심방과 심방 사이, 뭐 혈관과 혈관 사이 이러면 다 틀린다. 무조건 자심실이든 우심실이든 심실이 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판막이 있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판막은 무조건 심실이 껴 있어야 된다. 이것만 파악 좀 해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혈액의 순환이에요. 혈액의 순환에는 온몸으로 가는 온몸 순환이 있고 폐로 가는 폐 순환이 있어요. 폐 순환.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다? 온몸은 우리 몸 신호등 건널 때 우리 온몸 보호하려면은 뭐를 잘 살펴야 된다? 좌우를 잘 살펴야 된다. 했죠? 신호등 건널 때 우리 몸을 보호하려면은 파란불이 바뀌어도 건너면 안 되고 좌우를 꼭 살피고 가야 돼. 좌우. 끝났어. 좌부터 시작해가지고. 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로 끝났다? 우로 끝난다. 우로 끝난다. 좌우 이렇게 적어놓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나가는 거니까. 온몸은 나가야 된다. 나가는 거는 무조건 거실이라고 했으니까 자심실이 된다. 거실로 나가야 된다. 자심실에서 나가. 자심실에서 나가서 어디 대동맥을 거쳐서 왜 심실은 무조건 동맥과 연결돼 있다고 그랬으니까 대동맥을 거쳐서 어디로 간다? 온몸으로 가고 온몸에서 이제 어디로 간다? 온몸을 거쳐서 대정맥을 거쳐서 이제 들어온다. 들어오는 거니까 방으로 들어온다. 방으로. 방이구나. 거실에서 나가서 방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순환은 반대. 어디서? 우심실에서 어디로 가셔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폐동맥을 거쳐서
온몸이 아니라 이제 폐를 거쳤어. 어디로 간다?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니까 정맥, 폐 정맥을 거쳤어. 어디로 간다? 좌심강으로 간다. 여기서 보면 선생님 지금 다 좌측에 있는 것들은 다 빨간색으로 지금 그리고 있고 쓰고 있고, 우측에 있는 것은 전부 다 파란색으로 그리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빨간색은 다 뭐라고 그러나? 동맥혈이다. 동맥혈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깨끗한 피. 깨끗한 피라는 것은 누가 많은 거?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깨끗한 피라고 합니다. 이 산소가 많이 포함된 깨끗한 피는 무슨 색을 띈다? 선홍색을 띈다. 선생님 미안한데 태연아, 빨간색 있는 거, 여기서 빨간색 있는 거 4개만 선생님한테 이야기 좀 불러줘봐. 좌심방, 좌심실, 대정맥, 대동맥. 오케이, 땡큐. 여기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틀린다는데 누구라고 그랬어? 여러분 선배들 제일 많이 틀려오는 거 뭐예요? 해석맥. 아, 동맥혈은 빨간 거니까 빨간 거다 해도 다 왠지 동맥 같아. 동맥혈이다. 동맥 같아. 근데 여기 폐정맥만 왼쪽이다. 심장으로 들어오는 이 폐정맥은 빨간색이야.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파란색을 정맥혈이라고 한다. 정맥혈은 조금 뭐라 그러냐면 더러운 피. 더러운 피. 더러운 피는 누가 많이 섞여 있는 거?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는 피. 그래서 무슨 색을 띈다? 얘는 좀 검은틱틱한 암적색을 띈다. 암적색을 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혈액이 다 정맥혈이다. 인석 한번 불러줘. 정맥혈 있는 거 문이. 우심실, 우심방, 대정맥, 대동맥. 요거 좀 많이 헷갈리는 게 누구다? 대동맥 많이 헷갈린다. 이것만 구별 지어주시면 땡큐. 자, 이제 좀 녹았어. 먹어도 돼. 먹으면서 먹으면서. 글쓴 말 안 해도 먹고 있대. 먹으면서. 이게 혈액의 순환이야. 근데 요것만 하면은 이제 혈액의 순환까지는 다 끝난 거야. 충분히 이제 여기까지는 할 수가 있어. 됐죠? 그 다음에 이 혈액을 타고 다니는 세 번째, 누가 볼 거야? 두 번째, 혈관에 대해서. 혈관은 토탈 3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동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냐? 나가는
나가는 혈액. 동맥은 무조건 나가는 혈액. 나가는 혈액. 나가는 혈액이 나가는 건 전부 다 동맥과예요. 그럼 동맥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맥은 혈액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일단 동맥은 두껍다. 당연히 두꺼워야 됩니다. 만약에 혈액이 쫙 나가는데 여러분 TMI가 알아두세요. 심장이 한번 쫙 짜면은 자심실에서 한번 쭉 짜가지고 이 자심실에서 한번 심장이 꽉 짜가지고 대동맥을 통해서 혈액으로 쫙 나가는 이 혈액의 양이 얼마큼 되는지 아니? 한번 쭉 짜면 한번 쭉 짜면 거의 1리터 가까이가 나가요. 1리터. 1리터. 그 콜라 아니 우유 큰 거 1리터 있지? 그게 한번 쭉 짜면 쭉 나가. 그 쭉 나가는 그 1리터의 양이 쭉 나가려면은 이 동맥 같은 경우 엄청나게 두꺼워야 돼. 두꺼워야 되고 빠르게 나가기 때문에 혈액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혈압도 가장 높다. 이게 동맥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두 번째, 정맥. 정맥은 혈액이 어떻게 들어오는 것이다. 혈액이 우리 온몸을 타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이렇게 거꾸로 들어와야 된다. 심장으로 다시 들어와야 된다. 심장으로 들어오려다 보니까 들어오는데 다시 내려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역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정맥의 가장 특징이 여기에 누가 있다. 판막이 존재한다. 판막이 존재한다. 혈액이 거꾸로 흐르면 안 되기 때문에 판막이 존재한다. 이 판막이 존재하고 얘는 속도가 거꾸로 올라오기 때문에 속도가 아주 느리다. 그리고 혈압도 가장 낮다. 이렇게 가장 낮다. 세 번째, 이 두 개를 연결해주는 모세혈관. 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을 어떻게 한다? 연결하는 것이다. 연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세혈관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서 드디어 뭐가 일어난다?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데 조직한테 여기가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 조직세포한테 뭘 줘야 되겠니? 조직세포한테 뭘 줘야 되겠니? 영양분 줘야 되겠지, 그렇죠? 영양분 주고 또 뭐도 줘야 되겠니? 산소도 줘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영양분에서 아니 저기 조직세포에서 다시 혈관으로 뭘 주겠니? 야 가져가 목표물 주고 또 누구 준다? 이산화탄소를 준다. 이걸 이제 모세혈관에 받아온다. 이게 모세혈관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조직세포랑 물질 교환을 하려면은 속도가 빨라야 되겠니? 느려야 되겠니? 내가 모세혈관인데 혈액이 여기 흘러가는데 천천히 흘러야지 세포한테 산소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노폐물 받아오고 이산화탄소 받아오지 엄청 빨리 가버리면 물질 교환이 안 일어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 모세혈관에서는 속도가 가장 느리다. 가장 느리다. 그래야지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난다. 그 다음에 혈관이
두꺼우면은 물질관이 그만큼 더 어렵다. 그래서 혈관 그릴 때 보통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이런 거 많이 씁니다. 빨간도, 파란도. 그거 연결해 준 게 엄청 가는 모세혈관이 되고, 얘가 정맥이 되고, 얘가 동맥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모세혈관에서 뭐 물질교환이 일어나고, 정맥에서 가장 큰 특징 이렇게 뭐가 있다? 판막이 있다. 지금 칼라로 안 그래도 판막이 있으면 판막 그림이 있으면 무조건 얘는 정맥이다. 이렇게 된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사진 찍어주세요. 찍을 거니까. 찍었죠? 그 다음에 우리 혈액으로 들어갈 거예요. 선생님, 응? 휴지가 좋았네요. 응? 휴지가 좋았네요. 휴지가 좋았네요. 휴지가. 승범이 안 찍었어? 아니 찍었어. 몰랐잖아. 오늘도 7시까지 해도 이제 거의 다 끝. 혈액만 하면 끝나. 자, 이제는 세 번째. 혈액. 우리가 이제 지금 심장, 이심방, 이심실. 무조건 심실. 자심실, 우심실 할 거 없이 심실에서는 무조건 혈액이 나간다. 심방, 방이니까 무조건 혈액이 들어온다. 나가는 혈액, 심실과는 무조건 동맥이 연결되어 있고, 심방은 들어오는 거니까 무조건 정맥과 연결되어 있다. 요 머릿속에 딱 두고, 좌측은 그릴 때 빨간색으로 그리고 우측은 파란색으로 그려놓으면은 웬만한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심장 문제. 이제 혈관에 혈관은 종류가 엄청나게 두껍고, 동맥, 그 다음 정맥, 그냥 제일 짧은 모세혈관,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는데, 동맥은 심장에서 혈액이 쫙 나가는 곳이니까 동맥은 엄청나게 두꺼워야 돼요. 두꺼워야 돼요. 그 다음에 혈액 속도가 되게 빨리 나요. 빨리 지나가니까 혈압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는 승부면한테 물어. 그러면 심장 중에서 가장 심장벽이 두꺼운 곳은 어딜까? 심장벽이 가장 두꺼운 곳.
장소가 네 군데 있어. 방실, 좌측, 우측. 어떤 게 네가 생각할 때 혈관벽이 제일 두꺼워야 될까? 심장 근육이 제일 두꺼워야 될까? 우식, 응? 식, 우식, 우식이 뭐야? 심장이니까 무조건 심자가 들어가줘야지. 네. 그러면 뭐? 우심방? 우심방? 우심방이면 제일 두꺼울 거라고 생각해? 네. 민수는 어디라고 생각해? 자신심. 자심실. 최영이는? 자신심. 자심실. 왜 자심실일까? 나가는 혈액, 온몸으로 나가는 혈액, 동맥이 가장 두껍다. 이 두꺼운 혈관과 연결되어 있는 좌심실에 쓰잖아요. 이 좌심실이 가장 혈관벽이 두껍다. 그래서 쭉 수축해야 돼요. 쭉 수축. 1리터만큼 양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꽉 수축해야 되기 때문에 벽이 제일 두꺼운 근육이 좌심실이에요. 이건 알아도 됩니다. TMI. 자, 우리 몸에 있는 70%가 물이고 그 물의 대부분이 다 이 혈액을 구성하는 데 쓴다. 이 혈액을 구성하는 데 쓰는 이 혈액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뭐로 나누냐면 혈장과 혈구로 나누고 혈장이 뭐로 되어 있다? 액체 성분으로 되어 있고 혈구가 고체 성분으로 되어 있다. 우리 밀도 공부했으니까
백혈구는 제일 큰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 식균 작용을 하는 거예요. 식균 작용. 세균이 들어오면 잡아먹어버린다. 방어 역할을 합니다. 방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누가 있냐면은 핵이 존재합니다. 핵이 존재. 핵이 존재해가지고 지 거랑 남의 거랑 내 거랑 남의 거랑 구별할 수 있다. 이 핵 속에 DNA가 있어가지고 내 몸이랑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똑같은 애 냅두고 다른 놈이 들어온다. 그럼 다 뭐로 간주한다? 세균으로 간주해가지고 어떻게 백혈구가 다 무찔러버린다. 차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건지 남의 건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백혈구는 핵이 존재한다. 그리고 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크다. 이게 백혈구의 가장 큰 특징. 그래서 백혈구는 식균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얘는 상처가 나면은 상처 나든지 세균에 감염되면은 백혈구의 숫자가 어떻게 되니? 맞아. 백혈구의 숫자가 많아진다. 세균이 들어왔다. 그럼 세균을 무찔러야 되니까 야 세균 무찔러 가자. 백혈구 야 우리 백혈구 부족해. 백혈구를 만들어내는 골수한테 가가지고 야 골수야 우리 백혈구 지금 부족하게 더 만들어줘. 그러자. 세균 들어왔어? 백혈구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세균을 다 무찔러버린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고름 있죠, 고름. 여러분 왜 고름 한 번도 안 생겨봤나? 상처 나면 고름 같은 거 생기는데 진물이라든지 고름 같은 거 생기는데 걔네들이 다 백혈구와 싸웠던 흔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상처나 세균이 감염되면 백혈구 수가 증가한다라는 거 알아두고 적혈구 무슨 역할을 한다? 적혈구 세포에 누가 있다? 헤모글로빈이 있어서 얘가 바로 산소 운반을 한다. 산소 운반을 한다. 누가?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이 산소 운반을 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생긴 거 어떻게 생겼다고? 도넛 모양. 도넛 모양. 이런 모양. 그리고 얘는 산소를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온몸에다 산소를 다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아요. 혈액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적혈구가 부족하면은 적혈구 숫자가 부족하면은 무슨 병에 걸린다? 병까지는 아니고 흔히 적혈구 수가 적으면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빈혈이라고 해요. 빈혈. 빈혈. 이게 뭐가 산소가 부족해서 그렇다. 산소를 운반해주는 거고 적혈구가 부족해서 그렇다. 되니? 그러면 저 높은 지역에 사는 고산지대에 사는 에베레스트산. 에베레스트 여기에 마을에 짓고 있는 사람들은 평상시 여기 평지에 있는 사람들보다 산소가 되게 부족해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소 운반을 원활하게 하려면은 여기 있는 애들, 여기 고산지대에 있는 애들이 적혈구 수가 훨씬 많아. 사람 비교해 보면 얘가 고산지대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적혈구 양이 많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혈소파 분이 혈액 분고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혈액 분고 작용. 피가 나면은 피가
어떻게 멈출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혈소판. 이 혈소판의 또 특징이 뭐냐면은 가장 크기가 작다. 그리고 얘는 내가 예를 들어서